여의도민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 하고서 뭐 셰일을 포함한 에너지 기업들 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미에 러시아 얘기를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러시아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셰일을 또 개발하고 또 셰일이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유회사가 똑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이 다시 석유화학 관련한 정유산업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또 바로 국제 정세에서 본인들이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도 셰일을 육성하는 게 적극 필요해요. 자, 유럽으로 가보자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큰 목소리를 내려면 우방, 친구가 많아야 돼. 중국은 최근 친구를 많이 사귀기 시작했어.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중국 친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일부가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편을 드는 국가들이 많았고, 또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과 부쩍 친해지기 시작한 국가들이 늘었어. 또 파키스탄도 있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일부는 우리가 그냥 친하게 지내지만 말고 하나 그냥 쉽게 해서 뭐라고 해야 돼? 로타리 클럽 같은 걸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브릭스고, 또 하나가 상하이 협력기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에이펙에서도 이 미국 중심으로 에이펙을 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시진핑이 절대 빠지지 않는 국제 행사 중에 하나가 에이펙이야. 중국이 최근 이렇게 자기 우방 국가들을 많이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냐? 결국 국제사회 룰을 정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표로 정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되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물론 IMF 같은 곳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니까 출자한 금액에 기반해서 투표권이 결정돼. 미국이 제일 출자를 많이 해서 IMF는 미국의 입김이 제일 센 거고 이렇게 되는데,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는 아무리 부자 나라든 아무리 가난한 나라든 전 국가가 투표에 임한다라고 했을 땐 일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게 있는데, 자, 돌아와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그동안 키워왔을 때 가장 중요한 최우방 국가는 전부 유럽에 있었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국방 우산 없이 지금의 유럽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토라는 우산 아래 미국이 돈 다 대주면서 국방은 걱정하지 마. 내가 많이 신경 쓰고 있어. 독일에도 군부대가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다 여기저기 뭐 흩어져 놨다고. 그렇게 해서 저기 그린란드에도 있고. 그래서 소련이라든가 잠재적인 적성 국가들이 뭔가 판을 치려고 했었을 때 미국이 다 도와준다. 이런 어떤 큰 핵 우산과 함께 제공을 해줬단 말이야.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이 미국 해바라기처럼 미국만 쭉 바라보는 일을 잘 안 해. 가끔 보면 엉뚱한 짓거리들을 해. 가끔 막 반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반대도 해. 근데 왜 그런가 이놈들이 가만히 봤더니,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 안 보신 분들은 지난 편도 꼭 보십시오. 제가 종목 추천 아닌 종목 추천도 했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유럽 국가들의 제1등 교역국, 2등 교역국이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미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중국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에게도 돈을 왕창 벌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중국과 뭘 같이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있으면서 또 돈을 버는 국가도 있고. 그러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거야. 자, 거기다가 또 미국의 물건을 팔 때 저 아시아의 신흥 강자들, 한국, 일본, 그리고 때로는 중국과도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런데 그들 국가들과 경쟁을 할 때 유럽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러시아 덕분이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싸게 공급하다 보니까
유럽의 그 엄청난 살인적인 인건비, 그 다음에 그 물가 속에서도 그래도 유럽 물건이 질도 좋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워낙 뭐 제품 브랜드도 좋고 질도 좋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하고 사야지. 그런 가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게 러시아산 천연가스 때문이라고. 그러니 미국이 러시아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유럽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것들 봐라. 야, 내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니들 어렵다고 할 때마다 원조도 해줬지, 군부대 계속 운영해줬지, 물건도 사줬지, 다 해줬는데. 폐허 속에서. 그런데 니들 진짜 나한테 1억이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제사회는 정말 영원한 동맹도 없고요. 영원한 적성국도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 안 되겠다. 유럽의 말발을 다시 올려야겠다. 그럼 유럽의 말발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본 거지. 네. 하나하나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요소가 뭐였느냐? 러시아부터 쳐야겠다. 러시아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니네 에너지 우리 미국이 대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 LNG 선으로 네. 천연가스 니네 필요하잖아. 실어 날르자. 사실 쉐일이 되게 재밌는 게 쉐일 이거 그 원유를 뽑아내려고 네. 깨서 들어가잖아. 네. 그럼 그 중간에 가스가 나와. 천연가스가. 네. 사실 그걸 미국에선 태워버려. 그냥 태워버려. 네.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이렇게 그냥 불 켜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정유시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기체잖아. 기체죠. 우리가 고체를 운반하는 건 너무 쉬워. 그렇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컨테이너 선에 선적해서 보내면 끝이야. 그렇죠. 액체가 약간 어려워. 탱크잖아. 그렇죠. 이건 밀봉이 돼야지 안 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새는 이게 새잖아. 네. 밀봉하는 탱크로리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게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액체가 조금 더 어려워. 그리고 액체는 보낼 때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액체는 출렁하면서 네. 앞으로 확 쏠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나름대로 그 안에 그 탱크로리 안에도 보면 구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액체가 그 다음 난이도고 기체가 제일 어려워. 기체를 있는 그대로 기체로 보내면 이게 밀도가 낮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고압으로 액화시켜야지만 실어 날랐을 때 그리고 그 다시 압을 낮춰가지고 그 기체로 바꿨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되거든. 그렇죠. 그럼 그런 어마어마한 액화 기술 이거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게 또 맞물려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기체로 딱 그게 뭐야 시추 딱 구멍 뚫었는데 파이프를 딱 열었어. 천연가스 나와. 그걸 딱 밀봉해서 어딘가에 액화시키는 데로 보내서 거기 액화 탱크에서 바로 액화되는 탱크로리를 보내가지고 그걸 또 배에 실어서 그 배에 실은 곳이 다시 날라주기로 한 그 나라의 또 항만 부둣가에 그걸 바로 탱크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다 있어야 되잖아. 복잡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이 천연가스가 딱 밑에 원유 캘려고 집어넣는데 천연가스 막 나와. 이거 다 돈이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는 LNG선 만드는 기술도 좋고, 액화시키는 기술도 전 세계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꿈 같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죠. 맞아. 근데 미국은 어떻다? 이거 뭐 지금 뭐 우리 어디 팔 데도 없고, 근처에 담아둘 데도 없고, 이거 우리 석유 캐는데 괜히 방해만 되니까, 불 붙여! 태워서 없어요. 미국스럽다. 미국스러워. 그 양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미국 위성 사진을 밤에 우리 밤에 찍으면 그 도시만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특이한 일이 있어. 중부에서 남부 근처에 있는 그 대도시권은 반짝반짝 빛나지.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라든가 휴스턴이라든가 텍사스 오스틴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말고 갑자기 허벌판인데 막 불꽃이 나는 데가 있어. 사람이 안 사는데. 안 사는 데인데. 아니 여기 이게 뭐야? 갑자기 여기 도시가 생긴 거야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천연가스 태우고 있는 거야. 그냥 빨리 타야 우리 일부 태서 없애야 우리가 쉐일 그 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민 많이 한 거지. 야 우리가 이렇게 할 게 뭐 있냐?
시설 구축하자. 정부에서도 적극 이 사업을 밀어준다고 하니 그럼 이걸 어디다가 우리가 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 대표적인 팔만한 나라들 중에 바로 옆에 바로 유럽. 그리고 이미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막힌 뒤에 미국에서 날라준 그런 사례가 있거든. 그렇죠. 유럽도 워낙 급해지고 물가가 폭등하니까 미국산 천연가스 받기 위한 부둣가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거야. 천연가스 들어오시죠? 자 여기 파이프 연결합니다. 치킨. 맞아. 후진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그 시설도 마침 만들어 놨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버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걸 유럽에다가 보내주자.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이미 천연가스는 그래도 석유보다는 석탄보다는 청정에 가깝잖아. 에너지 이미지가 있죠. 그렇지. 그리고 천연가스가 여러분 그냥 난방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천연가스가 농산물 만드는 비료로도 바뀌고요. 질소비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가 천연가스예요. 우리가 비료 넣을 때 꼭 넣어야 되는 게 질소비료거든. 그런 것들이 다 천연가스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냥 천연가스는 모든 건자재까지 포함해서 산업재다. 산업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유럽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아시아까지 배송하는 그런 인프라를 해서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지.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낮아지죠. 그렇지. 그럼 더 이상 러시아랑 우리가 척을 지기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라는 그 소리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트럼프는 이 대목까지 두 개를 같이 노리는 거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특이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조심스러운데 지지 기반이 미국의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미국의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한 척을 해줘야 돼. 고상한 척을 해야 되나? 자 봐봐. 오바마 대통령을 보자고.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영어 중에서도 굉장한 스탠다드 영어이자 굉장한 고급진 언어이자 말하는 뉘앙스와 폼 있지. 이것도 굉장한 인테리적인 느낌이 뿜어져 나와. 눈 감고 들으면은 이게 뭐 도저히 뭐 흑인 출신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흑인의 특유의 리드미컬한 거 있잖아. 헤이 맨 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 스웩이 없잖아요. 스웩이 없어. 스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미국 백인 중에서도 주류 오브 주류의 영어를 쓰는 거라고. 그리고 워낙 그 문학적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고상한 유머러스함 이런 것들도 많거든. 그 이유가 본인이 흑인이잖아.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흑인은 어차피 오바마를 뽑아요. 야, 우리도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 만들어 보자. 뽑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유색인종들, 소수민족들도 그래요. 이제 미국에서도 소수민족 대통령 나올 때 됐지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당선되고 힘빨을 받으려면 산토끼를 잡아야 돼. 백인들마저도 나는 오바마는 흑인이지만 인정하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 학력도 어마어마한 학력이고 하버드 나왔지. 그렇죠. 그리고 뭐 편집장인가도 뭐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뭐 하여튼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로도 아주 명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미국인들 주류에서도 감히 엄두 안 나는 그런 프로필들을 많이 본인이 다 거머쥐었고 아내까지도 거의 준하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래서 미셸 오바마나 그냥 오바마 둘 다 미국 사회 주류 오브 주류고 가장 스탠다드 영어를 쓰는데 대통령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거는 제스처로 갖추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자기가 여기까지 왔을 때 자기를 이제 산토끼 잡아서 당선됐잖아. 그 다음엔 집도끼를 챙겨야지.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인권 문제에 답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존경받고 싶어 하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착한 대통령, 그 다음에 선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춘 거야.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늘 그런 소리 하잖아. 빌 클린턴이 힐러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며. 네, 뭐 그런 유머가 있죠. 나 때문에 너 영부인 됐었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했다? 뭐 너랑 결혼 안 했으면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됐겠지. 그렇지. 힐러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가 대통령이 된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만큼 빌 클린턴보다는 힐러리가 사실 미국 사회의 주류였고 빌 클린턴은 아칸소주라는 아주 작은 주의 주지사 출신이고 하여튼 빌 클린턴도 워낙 외모도 출중하고 또 색소폰도 잘 색소폰으로 뒤집었잖아요. 이게 또 끝내주거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죠. 자, 마침 오늘 봤더니 이게 빌 클린턴이 나온 조지타운 대학교 티셔츠야. 아, 그렇구나. 의도한 건 아닌데. 아니야. 봤더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빌 클린턴도 그래서 자수성가다 보니까 국제적인 식견은 없어.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기의 생계를 먼저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터를 잡은 동네, 골목 상권, 그게 좀 더 커지면 자기 지역, 그게 조금 더 커지면 도시, 그게 조금 더 커지면 국가 정도야. 그리고 당대에 정말 일가를 이루면 이제 수출 좀 해보자 하면서 그 다음 이제 국제적인 거에 눈을 뜨게 된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요즘 우리 물가 장사가 왜 이렇게 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기업은 국제 정세가 이래서 수출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연스러운 건데. 안목이 달라지죠. 안목이 달라져.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기가 각설이 길었다.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국제적인, 미국 대통령은 국제 대통령이거든. 그렇죠. 진짜 국제 대통령적인 행보를 보인 사람은 부시랑 트럼프야. 그게 와닿네요. 이해되지? 이해돼요. 자, 부시 정유회사 집안이야. 아버지부터가 벌써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백악관 들어가서 아버지랑 업무 볼 때 아들 거기 잠깐 쉬고 있어. 아빠 여기 지금 회의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여기 쉬면서 뭐 잡지 보고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뭐 핵 얘기하고 우리 저기 51사단에 숨겨놓은 외계인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하고 앉아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또 첩보위성으로 어제 사실 북한에서 기쁨조회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시야가 트이는 거야. 그 다음에 트럼프. 그리고 원래 업종도 정유업이었잖아. 부시 대통령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동 유가, 북해산 유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부시도 이상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이라크전, 중동전. 왜냐하면 미국이 통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빠 부시가 한번 하고 또 아들 부시가 한번 하고. 그렇지. 우리가 나서야지. 야,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그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죠. 트럼프도 똑같아. 부동산 개발을 미국 내에서만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여의도 저기 가면 트럼프 타워 1차, 2차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고 또 집안 자체가 또 옛날부터 또 좀 인테리 집안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자, 다시 돌아와서 쉐일이라는 거를 육성할 때 그 방점으로 찍어야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도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쉐일. 이거는 미국이 지금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내가 얘기했었고 지난 편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서 쉐일층을 또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 대표적으로 유럽이야. 유럽에 쉐일이 많아. 물론 중동에도 있어. 근데 중동은 쉐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지. 없죠. 그냥 지하실 팔려고 했는데 막 석유가 나와. 그렇죠. 우린 지하실 파는 게 소원인데 또 석유가 나오네. 농사 지으려고 했더니 또 석유 나오고. 농사 못 짓잖아요. 오버긴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만큼 석유가 많다는 거예요. 양질의 석유. 깊이 파고 옆으로 팔고 복잡한 거 안 해도 그냥 퍽퍽 나오는 게 중동이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알제리랑 뭐 저기 리비아 이런 데다 또 셰일이 좋대. 근데 거긴 정국이 너무 불안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미국 같은 기술력이 어디 있으며 그렇죠. 미국 정유회사가 거기 가서 우리가 좀 개발하고 나눌게요 했으면 하겠어?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왜 일어났는데 니네 또 그 짓을 하겠다고? 절대 안 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 나라에도 셰일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또 개발을 하고 싶은 나라들이 유럽이야. 이유는 딱 하나지. 미국에도 의존하고 싶지 않고 에너지 자립이죠. 러시아에도 의존하지 싶지 않다. 에너지 자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계약만 잘하면 미국이 처음에 지질 탐사 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시추에서 얼마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까지 해주고 파쇄 공법으로 파이프 라인까지만 꽂아서 밸브까지만 장가만 주면 거기까지만 공사시키고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미국에다가 부탁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만 개발하자. 그 발주가 유럽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또 주판 튕겨봤을 때 셰일 기술을 개발해 놓은 회사들이 그 개발 비용 엄청 쏟아부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한번 또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유럽에 있는 거지. 그럼 그 회사들도 채산성이 높아지거나 수익 분기점이 더 낮아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트럼프 입장에서 마다할 일이 아니고 유럽이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일부 생산할 역량이 생기는 게 물론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를 덜 팔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미 에너지 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 러시아만 더 고립무원이 되는 거라고. 러시아는 전 세계 자유무역 시작해서 그 자유무역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에너지 제공하는 걸로 지금 러시아가 있는 거지. 만약에 러시아가 그 에너지 제공 안 했으면 지금 러시아? 없어. 일단은 항구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맞아. 배가 나가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해서 지금 있는 나라지. 러시아 힘 빼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뭐 제조업이 엄청 뭐 발달돼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유럽의 셰일 혁명을 일부 도와주기 위해서도 모범 사례, 본보기가 필요한 거야. 미국 내에서 봤지?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야. 우방도 또 많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셰일 혁명에 동참하려는 국가들이 어디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원전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 어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가 왜 원전 의존도가 높아? 뭐 에너지 수급이 어려우니까. 석유가 없어. 사실 영국은 갑자기 북해서 유전 터져가지고 브라보 하면서 난리 났고 그렇죠. 노르웨이 갑자기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 노르웨이 의회는 연초에 우리 얼마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어. 돈을 쓰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북해산 유전은 빵 터지고.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게을러질까봐 세금은 엄청 때리지. 일 안 하면 연금 안 드립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하면서 그거 관리하는 게 유일한 걔네들이야. 중동처럼 되죠. 뭐 공부 안 하고 연구 개발 안 하고. 그렇게 될까봐 일은 시키지만 그렇죠. 국민들이 걱정은 없어. 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도 야 혹시 우리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뚫어보자 했는데 끝내 안 나와.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안 나와. 석유하고는 또 인연이 없어요. 또. 그런데 그냥 정통적인 유전은 없는데 셰일이 엄청나. 그래요? 프랑스가 유럽의 셰일 천국이야. 그래서 프랑스는 이걸 하고 싶어 해. 근데 딱 하나 가장 딜레마가 그 가장 두터운 셰일층이 어디 대거 있는 줄 알아? 이게 아쉬워. 독일하고 국경지대? 파리. 파리요? 파리에 있어. 개선문 뚫고 이렇게 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에펠탑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복구한 노틀담 대성당 밑에다가 시출해야 되는 상황이 또 왜 그렇게 됐어요? 약간 딜레마가 있어. 그러니 약간 파리 외곽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거나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아쉬운 게 파리가 그 층의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야. 그런 딜레마는 있지만 하여튼 유럽의 가장 큰 셰일층은
프랑스. 우리나라 강남에 이제 그 석유 깔려 있는 걸 그거랑 똑같은 거네. 고민이 많은 거네.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강남에 몇 개 석유 그 주유소에서는 이제 동키가 계속 석유를 파서 주는.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9호선 나오고 막 뭐 했더니 뭐 7호선 나오고. 맞아. 그런 거지. 하여튼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고 폴란드가 또 셰일층이 두터워. 그래요?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나라가 셰일층이 있어.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유럽에서도 이걸 캐서 쓸 수가 있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현격히 낮출 수가 있지. 바로 이런 큰 판을 그리면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 내 산업으로 이거 육성해야 돼. 야, 이걸 저 개발해야지 할 게 미국 유권자들을 위한 물가 안정. 그리고 미국 신규 일자리 창출, 그것도 서민들을 위한.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다시 미국의 정유 산업에 힘을 쏟게 된다. 트럼프는. 꽉 먹고 알 먹고네요. 그렇지. 바로 이게 트럼프의 행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지금 되게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이걸 그래서 내가 꼭 바로잡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